자, 봅시다. 200페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등기법을 다 배웠어요. 자, 봐봐요. 자, 이게 봉우리가 몇 개예요? 5개죠. 여기 무슨 산이에요? 자, 오봉산이죠. 오봉산보다도요. 뭐라고 써놨죠? 민법 총칙산이 돼. 민법 총칙은 봉우리가 몇 개예요? 5개가 돼요. 한번 적으면 아 그렇구나. 봐봐요. 자, 이게 기초체력이에요. 첫 번째 봉우리는 뭐예요? 예,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두 번째 봉우리가 뭘까요? 어사표시가 되죠. 세 번째 봉우리는 뭘까요? 대리겠죠. 대리. 자, 네 번째 봉우리는 뭘까요? 자, 무효와 취소겠죠. 다섯 번째 봉우리는 뭘까요? 자, 조건과 기간, 적부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하면 이렇게 봉우리가 5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행위 끝나면 법률행위 열심히 배우고 가는데 이제 정복했다고 보니까 또 갑자기 어사표시가 나오네. 어사표시 이제 피의자가 상대방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3자가 되니까 뭐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대리.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무효와 취소. 그래서 이제 조건과 기간, 적부간이 되죠. 그래서 민법 총칙산이 5개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 법률행위를 배우면 어사표시를 배우는 거다. 어사표시를 끝나면 대리를 배우는 거다.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자, 등기법은 그러면 봐봐요. 크게 5개 봉우리로, 3개 봉우리로 구성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봉우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제 1, 2장에서 뭘 배우느냐? 1장에서 요걸 배워요. 1장. 1장에서. 그러면 1장을 배우면 이제 3장 정도가 되면 3장. 그래서 5에서 쭉 가면 많이 된 데는 6장까지겠죠. 여기 이제 이렇게 봉우리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등기법은 총 3번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제 등기법이 한 번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반복이 돼요.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장에서 2장하고 이제 반복이 되고 그래서 등기법은 총 3번이 리피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3장까지 보고 나머지 4장, 5장 4장, 5장, 6장은 본인이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왜냐하면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뒤에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도 이번 달 코스는 그래도 3장까지는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공이 이제 쌓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강론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써먹어 보죠. 자, 봐봐요. 1장에서 배웠던 거.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해요? 등기소에서 하죠. 등기소. 누가 해주죠?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문제 써먹는 것.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그럼 등기소에 대해서는 거진 출제가 안 돼요. 등기관도 출제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 기본이 기초 체력이 바로 등기부라는 거예요.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토지와 건물.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지죠. 자, 토지 등기부는 몇 부분? 3부분. 일반 건물은 3부분. 집합 건물은 몇 부분? 4부분이죠.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골구 4부분으로 구성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부에 뭐 할 때 나타나요? 기록할 때. 그러면 등기 효력 시기는 기록 시점이에요? 접수 시점이에요? 접수한 때 나타난다고 조금 전에 배웠죠. 이제 써먹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자, 몇 부분으로 구성되죠?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각공, 그 다음에 올부로 구성되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과 권리는 권리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관계다? 바로 사실관계가 되고요. 각권은 무슨 관계가 돼? 권리관계가 되죠. 그럼 이렇게 읽으면 의 나오고 이렇게 읽으면 나오고 이렇게 읽으면 나오죠. 그럼 3번을 자기가 읽어서 이제 기본기를 다지면 되겠죠.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표제부, 각고, 올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의 무슨 관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자, 요건 표제부를 걸어서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 얼굴은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소는 등기소와 관련돼서 거기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등기소 몇 자예요? 세 자. 그래서 논점이 3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3개. 어차피 이 등기소와 관련돼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빼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나 많이 앉아 있어서 뺄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한번 나가보자고요. 자, 등기소.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써놔요. 자, 첫 번째 관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관할의 전속 문제가 발생해요. 관할의 전속 문제가 발생하고요. 관할의 전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체권자의 의미, 요 3가지를 잡아주는 게 3가지 논점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소가 나오면 3가지를 생각하라. 관할의 문제, 관할의 전속, 그 다음에 주체권자.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제 여기가 구로구예요. 여기가 구로구고 여기가 안양시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A가 구로구에 집을 졌어요. 어디에다 등기하죠? 구로구 등기소에다 등기하죠. B가 안양시에다 등기했어요. 안양시에다 집을 졌어요. 어디에다? 안양시에다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관할의 문제는 원칙 이제서요. 원칙은 어디에다 하느냐? 자, 부동산 소재지에 해준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소재지. 자, 그러면 뭐 항상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필 뭐에 구로구 안양시 적경지역에 시가 집을 이렇게 쳤다고 생각해봐요. 관할 문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이제 머리가 약간 탄력적이어야 돼요. 봐봐요. 안양시는 지방법원 소속이죠. 그리고 구로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높아요? 여기에 높죠. 그러면 자, 얘가 만약 구로구에서 구로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관할을 지정하면 불리하면 안양시로 떠맡길 수 있고 유리하면 구로구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경쟁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안양시하고 구로구하고 체급이 어디가 높아요? 얘가 높죠. 그러면 얘보다 체급이 한 단계 높은 사람이 관할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지방법원 소속보다 관할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고등법원장이 돼.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정한다? 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해. 만약에 여기가 고등법원이고 만약입니다. 여기가 고등법원 소속이고 여기가 만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다. 어디가 높아요? 고등법원이 높죠. 한 단계 높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해. 그렇잖아요. 그래야 정당한 게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써요. A적으로 대법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놔요. 자, 상급 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관할을 지정하죠? 상급 법원장. 그래서 이게 종종 시험에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관할의 전속이라는 것은 옮길 전자야. 그럼 만약에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졌다. 어디에다 등기해? 구로구. B가 안양시에다 등기했다. 안양시죠. 근데 관할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어디로 넘어갔죠? 안양시에서 구로구로 넘어갔죠. 이게 바로 뭐예요? 관할의 전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하나 써요. 자, 구관할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로 이송하는 것. 이게 바로 관할의 전속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자의 변신은 뭐가 되죠? 여자의 변신은 무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이라고 써요. 자, 변경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신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이게 관할의 전속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체권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여기에다 써요. 이인권자라고 써봐요. 이인권자. 이인권자는 누구냐?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이인권자가 돼. 관할의 이인권자는. 등기사무의 정직권자는 누구냐? 정직권자는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가나리 인권자는 대법원장, 정직권자도 대법원장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둘째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해놓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봐요. 첫 번째 봐봐요. 자, 1호는 아까 무슨 위반이라고 그랬죠?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간할 위반은 뭐예요? 만약에 간할 위반이 됐다. 그때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그러면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꼭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 의미는 잡아놓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의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등기소에 간할이 나와 있죠. 간할. 그러면 원칙 가서 일반의 줄 한번 꺼놔요. 부동산 소재지 이게 보이죠. 자, 예조건으로 가로 1번에 간할 등기소의 지정이 나와요.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봐요. 두 번째 끝에 밑에서 두 번째 상고법원장 거기가 키워드가 되고요.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3번을 가보죠. 가로 3번 등기 인권자는 그 1번에 대법원장 줄쳐놓으면 되겠네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간할 위반의 등기는 가로 열고 한번 써봐요. 등기법 29조 1호라고 써봐요. 자, 29조 1호가 되죠. 등기법 29조 1호. 1호가 무슨 위반? 간할 위반. 그러면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네. 자, 간할의 변경 줄쳐놔봐요. 이게 간할의 전속 문제야. 전속.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간할 등기소에서 신간할 등기소로 이송해주는 걸 뭐라고 그랬죠? 간할의 전속, 간할의 변경이야. 그럼 변경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신간할 등기소에서.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종전 간할 등기소의 조치에서 새 간할 등기소의 조치. 그러면 3번에서 4번으로 하살표 놓으면 되겠네요. 3번에서 4번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간할 등기소에서 어디로? 신간할 등기소로 이송하는 걸 뭐라고 그래? 간할의 전속 아니면 간할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가봐요. 자, 5번에 등기사무의 정지, 가로 열고, 쓰기 싫으면 대법원장이라고 줄잖아요. 첫 줄에 대법원장.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잡아봐요. 자, 간할 등기사무의 정지권자는 누구예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세자로 원칙은 뭘까요? 오야봉이잖아. 오야봉. 두 자로 원칙은 오야죠. 한마디로 짱이야. 근데 짱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하자 있는 등기부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써요. 등기사무 정지권자 이 정지기간제 위반된 등기는 자 29조 2호라고 써요. 2호로 각하게 돼요. 2호. 여기 이제 조문 구조예요. 이게 조문 그림이죠. 그러면 등기법 29조 몇 호?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등기소에 대해서는 이제 다 볼 거 다 봤어요. 자, 볼 거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봐봐요. 간할의 문제 원칙, 부동산 소재지, A는 선거법원장. 간할의 전속을 뭐라고 그랬죠? 간할의 변경. 구간할 등기소에서 신간할 등기소에 이송해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간할의 변경 전속. 그럼 변경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신간할 등기소에서. 자, 인권자는 누구죠? 대법원장이죠. 자, 정지권자도 대법원장이야. 간할 위반은 몇 호? 1호.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위반된 등기는 몇 호?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끝.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보지 말고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간. 등기간은 몇 자예요? 세 자. 그러면 논점이 세 개라고 생각하면 돼. 옆에다 이렇게 가지 세 개를 펼쳐요. 자, 첫 번째. 자, 등기간과 관련돼서는 딱 세 개만 정리해놔요. 자, 등기간의 지정권자. 등기간은 누가 지정하느냐? 요거 옆에다 써놔요.
자, 등기관은 누가 지정하느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합니다. 대법원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자주 출제됩니다. 자, 제한사유라는 것은 요거는 제척사유라고 그래요. 제척사유. 과거에는 이제 제척사유. 그래서 MB가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예요? 제척사유.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 제한사유로 건쳐라. 그래서 제척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척. 빠져라. 제한다라는 거예요. 빠져라. 자, 빠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 하나 한번 넓혀봅시다. 자, 선생님 어떤 상식인데요? 그러면 이제 빠져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상식 넓히면 하나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제척기간. 무슨 기간이? 빠지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자, 제척기간은 빠지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해서 법정기간이라고 써요. 어디에다 참고용으로 써요. 법정기간이다. 자, 법정기간. 제척기간은 법정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법정기간은 요 법정을 동그라미 쳐놓고 법률규정이라고 써요. 법률규정. 자, 법률규정은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그러면 자,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 입증해요? 판사가 주장 입증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가서 다시 하살표를 올려서 자, 그럼 취소 기간을 보죠. 자, 취소 기간은 몇 년, 10년이라고 배웠어요? 3년, 10년. 작년에 출제된 거죠. 3년, 10년. 그럼 정확하게 이제 기초공사가 돼 있는 봅시다. 3년은 뭐예요? 그렇죠. 주인한 날로부터 3년. 요거는 뭐예요?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작년에 가로넣기가 하나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민법 시간에. 그래서 형님들이 다 틀렸어. 왜 틀렸어요? 3년, 10년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3번에 3년, 10년이 있었고요. 5번에 10년, 3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살짝 바꿔치기 해놨어요.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한 대 칠려다가 말았어요. 어디 우리 수강생 민법을 세 군데 강의하는데 그거 틀려가지고 시연이 언니가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 틀렸어요. 한 대 칠려다가 말았어요. 이걸 바꿔놓는다고 이야기했거든. 그 2년 전에 어디에서 나왔냐면 행정사 민법 민법 총칙도 2.5점짜리로 나왔거든. 그때도 바꿔놨거든. 그래서 봐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 이야기했죠. 공부를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봐봐요. 취소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 10년이죠. 둘 중에 하나 걸리면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소기간은 누가 판사래? 판사. 이거는 판사가 주장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 무슨 규정? 법률규정. 무슨 기간? 법정기간.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야. 그래서 제척이라는 것은 빠지는 기간이야. 그럼 제한사유라는 것은 제척 빠져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촌이라고 써요. 자, 내가 등기관으로 앉아있는데 4천 이내에 친족이 와서 그러면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뭐예요?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져. 그럼 잠시 빠져 있어라. 딴 사람이 등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빠져라. 천수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당속은 몇 천이에요? 5천. 그럼 단속은 제척사유에서 뭐예요?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4천까지예요. 근데 천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건 통상 4천인데 2천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승계. 그때는 4천이 아니에요. 몇 천 있다? 2천이라는 거 기억해둬요. 제가 옛날에 사법고시 들어갔다가 틀렸어요. 통상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사법고시에는 민법이라는 게 다 시험범위야. 주임법까지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찍어야 되거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4천이 아니라 몇 천? 2천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천 봐봐요.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을 해버렸어. 그러고 제가 이제 등기관으로 앉아 있어요. 저 뒤에 과거의 부인이었던 자가 와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어떻든. 그러니까 여기다 써요. 시제는 과거도 포함되고
현재도 포함된다는 거. 과거, 현재 다 포함돼요. 그러면 과거의 부인이었던 자, 현재의 부인이었던 자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럼 요번에 이제 특이한 게 그게 누구죠? 대한항공 그 땅콩 있잖아요. 그 여자. 그러니까 이혼 사유를 알았어요. 이혼 사유가 뭐예요? 남편이 매 맞고 살았대요. 매 맞고 살았대. 참 웃기죠, 세월이. 그러니까 폭행 때문에 뭐예요? 이혼하게 되는 그 이혼 사유가 그거라네요. 그래서 아까 인터넷 보고 놀란 게 그거예요. 야, 맞고 사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뭐예요? 매 맞는 남편이 많을까요? 매 맞는 부인들이 많을까요? 매 맞는 남편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부인이 맞으면 이수가 되는데 남편이 만나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매 맞는 남편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참고형이고, 자 여기 봐봐요. 과거, 현재 포함돼요.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들을 게 있어요. 만약에 제한 사유, 제가 등기관이 왔어. 근데 진짜 부인이 저기 와서 제가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재책 사유 위반됐잖아요. 그러면 위반된 등기의 효과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걸 하나 적어놔요. 위반 효과는 어떻게 나냐? 자, 위반된 효과는 재책사유 위반 효과는 무효가 아닙니다. 자천 사유가 돼요. 행정적인 재재반 가능할 뿐이라는 거, 그거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등기관 봐봐요. 제한 사유 무슨 사유죠? 재책. 그러면 사천 과거 현재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위반되는 거는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등기관은 뭐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우리 등기법에 배상 규정이 없어. 배상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다 써요. 자,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라는 거 조심해 줘야 돼요.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조심할 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등기관이 잘못해서 뭐라는 거예요? 자, A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 그러면 등기관한테 물어볼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국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 그러면 등기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A가 등기관의 고의가실을 입증을 해야 돼. 고의가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면 A는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국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국가가 무과실 책임이야. 그러면 입증은 그러면 국가가 그냥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러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A한테 해줬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요? 없어. 국가는 그러면 등기관한테 뭐 하러 가요? 돈 받으러 가. 그게 뭘까요? 구상권이라고 그랬어요. 구상권. 이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뭐냐? 이게 바로 고의하고 중과실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경과실이 아니라 뭐예요? 중과실이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이제 봐봐요. 나중에 혹시 뭐 운전하실 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다 하시겠죠. 근데 운전해서 자기가 이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제발 떨지 마세요. 우리 운전수는 뭐가 없느냐? 전방 주시 의무가 있어요. 도망만 안 가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한번 봅시다. 봐봐요. 자, 새벽에 이렇게 있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운전하다가 요 길 뭐예요? 새벽 3, 4시에 뭐예요? 탁 쳐서 사망을 시켰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돌아가신 분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그냥 도망가도 나중에 뭐예요? 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입증은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 사람이 입증을 해줘야 돼. 그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죠? 하늘나라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붙어요? 프랜카드가 하나 붙으죠. 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런 게 봐봐요. 자, 여자에 어려사고가 생겼잖아요. 어려사고. 그러면 원래는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자, 피해자 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나? 그러면 뭐 의료 사고에 대해서 뭘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 네가 입증을 해라.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대비해서 입증 책임이 전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입증 책임 1단계 누가 입증하죠? 유리한 적이 입증하고 2단계는 뭐예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뭐예요? 자,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생각. 그러면 자기가 절대 뺑소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자기가 전방 주시 의무만 했다라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입증자가 없는데 입증자 자기는 나는 전방 주시만 하고 왔다. 전방 주시 앞으로 뚝 보는데 시커먼 놈이 와서 툴커덕 붙이다. 그런 걸 뭐 횡단보도가 그때는 뭐 파란불이었다. 녹색불이었는데 너무 무단횡단을 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지. 거기에다 말을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등기관의 지정권자 누구예요? 지방법원장 또는 제환자. 어차피 다음 달에도 요거밖에 없어요. 제한사유와 관련돼서 재책사유, 매천, 사천, 과거, 현재. 그러면 당수과 관련돼서는 재책사유에 제외되고요. 위반 사유는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슨 배상? 국가 배상 책임.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상권. 구상권에 대해서는 고의 무슨 가실? 중과실. 요거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서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거기 203페이지 거기 첫 줄에다 줄 거나요. 자, 첫 줄. 자, 첫 줄. 지방법원장, 재원장의 지정을 받아. 그게 이제 시험에 대법원장이 이러면 틀리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3번에 등기하는 업무 처리의 제한 줄쳐놓고 이게 제한 사유가 아까 무슨 사유예요? 재책 사유. 즉 선수가 자기 4천 동그라미잖아요. 4천. 자, 그러면 3번의 이반의 효과는 어떻게 된가? 끝에서 무효가 아니다. 즉 유효다라는 거죠. 자, 4번의 등기관의 책임은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자, 그래서 맨 밑에 4번을 봐봐요. 손해를 입은 사유는 그 손해가 등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책임과 등기관에 대한 민사 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 책임을 선택적으로 한다면 고의과실의 입증을 누가 해야 돼? 피해자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봐주고요. 자, 5번은 이제 재정보증이 있어요. 재정보증. 법원 행정처장 줄잖아요. 자, 재정보증은 법원 살림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주체권자가 헷갈렸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대법원장이 있고 법원 행정처장. 이게 나중에 이제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거고 헷갈리면 이제 남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군대 가면 중대장님이 있죠. 중대장님이 대법원장이야. 그러면 거기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게 누구죠? 인사계님이죠. 인사계님. 그게 바로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법원장은 얼굴 마담. 법원 살림은 누가 또 맡아서 하죠? 법원 행정처장이. 그러면 전체 우리가 했던 무인 자판기 설치는 누가 하죠?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재정보증과 관련돼서 법원 행정처장 잡아두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몇 개 한번 잘 정리해놨네요. 관할 등기소의 지정권자 누구? 선거법원장이 하죠. 등기사무의 인권자, 정직권자 꼭 두 개는 확인해 놔야 되고 대법원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죠? 지방법원장. 재정보증과 관련돼서 누가 하죠?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등기소, 등기관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있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3번은 이제 등기부와 관련돼서 있네요. 등기부.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이제 등기부는 이미 배웠으니까 복습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자, 등기부는 우리 이제 봐봐요. 쓸 필요 없이 이제.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눠지죠? 두 종류. 바로 토지와 뭐예요? 건물이죠. 토지는 몇 부분이라고 그랬죠? 세 부분. 세 부분이 뭐예요? 거제부, 가구, 얼구.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은 몇 건물이에요? 그건 세 부분이죠. 표제부, 가구, 얼구. 자,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한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올고.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매년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지식은 이거예요. 기초 체력은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건물은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눠지며 집합 건물은 토탈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일부 농산에는 몇 등기? 1등기. 그래서 그걸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 그러면 항상 그 밑에 그러면 3번을 한번 보죠. 등기부의 편성,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뭐 이거는 뭐 쓸 필요는 없어요. 저번에 우리 프린트에서 다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이제 반복해서 숙지를 해야 돼. 다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건물은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 거기 몇 페이지? 자 기본서 207페이지와 관련돼서 자 207페이지와 관련돼서 2번 한번 봐봐요. 9번 건물. 9번 건물은 별표 5개 놓고 그거 잡아오시면서 다뤄놔야 되겠죠. 9번 건물의 등기 기록에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각 얼굴을 둔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다. 자 이번에 계약상 공용 부분 줄쳐놔봐요.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이 거기 노인정이라고 써봐요. 노인정. 저번에 배웠듯이 노인정, 관리사무소. 자 그러면 노인정과 관리사무소는 니께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그거 두 개 자주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두시고요. 자 등기 기록의 내용에서 그 옆에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무슨 복습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자 지난번에도 한번 써봤고 여러 번 써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 옆에다 여백 가운데다가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표제부 갖고 올고죠. 표제부 갖고 올고 자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완전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돼. 그러면 표제부 갖고 올고 이걸 뭐라고 배웠죠?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기록이라고 그랬죠. 등기 기록이란 그런 뭐예요? 자 등기 정보 자료 각각의 정보 자료.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는 1부동산 몇 등기라고 그랬어요? 1등기 기록주의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체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 등기부라고 그랬죠. 등기부. 자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올고 편성이죠. 그러면 자 일반 건물은 세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편성과 요 부동산이 만나면 무슨 편성주의다? 자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물적 편성주의.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부라고 그랬죠? 전산 등기부. 요거 뭐의 파일을 복사해 놓는 게 뭘까요? 자, 이게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랬죠. 자, 등기부 부본 자료란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 기억 장치, 그렇죠? 기억 장치. 자, 요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갖고 올 거는 뭐예요? 권리. 우리 물건 사면 뭐죠? 영수증 주죠. 우리 등기 끝나면 뭐죠? 권리증 주죠. 이게 권리증. 이 권리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별표가 3개짜리죠. 그럼 등기필 정보란 자 새로운 권리자가 자 추가되는 경우 자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자,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등기 기록이 뭐고, 이번 달 것에 등기부라는 개념이 뭐고, 등기부 부본 자료가 뭐고, 등기필 정보가 뭔지, 요 4가지 개념은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잡고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자, 강사사 온 것은 뭐예요? 요거 외울 때까지 다음번에 이제 진도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 자율에 맡겨 보자고요. 그래도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란 보조 기억 장치, 등기 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자, 요걸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 기록. 여기는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며칠? 60일. 요 각각을 을구에서 강제하는 게 있죠.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자꾸 이런 기초 체력을 배양시키라고 해요. 몇 년을 강제하죠? 3년. 이걸 딱 머릿속에 찾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돼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등기원이 및 기타 사항. 토지 등기부에. 자, 각구는 뭐예요? 각구는 순위번호죠. 등기 목적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각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밑에 이제 쫙 우리가 전주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자, 208페이지 5번에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것들 찾았죠. 맨 위에. 자,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네. 우리 전주에 우리 프린트로 정리했던 거.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것. 접수번호,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유형. 딱 정리 잘 해놨네요. 그거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실익들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정도는 꼭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별표 5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가 있죠. 한동 건물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 기록돼요? 또 다 까먹었네.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이 기록되고요.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208페이지 가서 이제 그 정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209페이지로 갑니다. 자, 209페이지 갖고 하면 무슨 건? 소유권, 을고 하면 소유권 이해 권리. 그 정도만 한번 잡아주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등기부가 쫙 설명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전에 다 설명이 됐던 거고.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213페이지로 가봐요. 213페이지. 자, 가로 3번 자주 출제돼. 가로 3번 별표 하나. 자, 가로 4번에 별표 하나. 자,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자, 공동담보 목록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그거는 자, 부동산이 5개 이상이에요. 5개 이상이어야 돼. 누가 작성하느냐? 자, 오늘 등기관이 작성해줘요.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작년 재작년에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3개 이상 어때요? X예요. 몇 개 이상? 5개 이상이라는 거 조심해 놓고 누가 작성하는 거? 등기관이. 요거 조심해 줘야 돼요. 요거는 꼭 한번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자, 매매 목록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매매 목록은 자, 이렇게 써서 원칙이라고 써요. 자,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이 2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일 때 작성해 주고요. A적으로 시험은 이 A적 측면을 조심해야 돼. 이게 18회 때 우리가 2.5점짜리가 되고요. 자, 부동산이 1개라도 자,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작성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이때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로 3번과 가로 4번은 자주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꼭 숙지를 해놔요. 공동담보 목록 몇 개? 5개.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2개 이상. A적으로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반드시 첨부해 준다라는 거. 자, 그 2개만 꼭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215페이지로 가보죠.
자, 215페이지 가니까 정부의 보전기관 거기 6개를 꼭 숙지를 해놔요. 연구 보전 정부. 자, 10년, 5년, 1년은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 보전 정부는 꼭 우리가 잡아놔야 돼. 그래서 자, 1등기부, 폐쇄 등기부, 도면, 신탁업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그 6개는 꼭 좀 우리가 쓸데없는 거 해오지 말고요. 10년, 5년, 1년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구 보전 정부는 꼭 한번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이 이제 필기를 잘 해놨네요. 거기 이제 자, 216페이지 여기 메뉴에 도표가 하나가 있어요. 등기부와 부속 서류 나와 있네요. 신청 정보 그 밖에 부속 서류 반출. 자, 천재 집에는 반출할 수 있어요. 자, 법원의 명령은 반출이 안 돼. 등기부와 부속 서류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반출이 안 돼요. 그러면 자, 부속 서류와 관련돼서는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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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반출 그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거기 끝에 맨 끝에 자, 반출할 수 있는 거 부속 서류에 대해서 XO가 있죠. 그 O가 중요해요. 이미 한번 출제가 돼서 뭐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지금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가로 3번을 보죠. 217페이지 가로 3번.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그래도 요거 5개는 그래도 우리가 잡아놓고 가야 돼. 상식과 관련돼서. 자, 우리가 전부 증명서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말소사항 줄 찾아봐요. 말소사항과 현재 이효사항 2개. 자, 일부 증명서가 3종류가 있어요. 특정인 지분,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사항 증명서. 자, 그 뭐에 3개는 다 3개. 일부 증명서, 전부 증명서 3개. 자, 그러면 전부는 뭐에 2개, 일부는 3개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봐봐요. 자기가 만약에 전부 증명서 등기부를 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소사항 포함해서 주느냐, 말소사항 싹 빼고 현재 이효사항만 주느냐. 그러면 자기가 중개업을 할 때 고객한테는 뭘 보여줘야 돼? 말소사항 포함해서 보여줘야 돼. 현재 이효사항만 보내줘요. 현재 이효사항만 보여주는 게 낫겠죠. 왜? 말소사항까지 보면 이렇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말소사항 포함해서 빼보지만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보여줄 때는 현재 이효사항 요것만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등기 기록이 열람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219페이지에다가 219페이지 맨 밑에다가 자,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요. 자, 219페이지. 자,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자, 219페이지 맨 밑에 여백이 있죠. 여기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자, 등기부하고 기타 부속 서류들. 부속 서류와 관련돼서 열람 발급. 자, 등기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자, 썼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써요. 누구든지 열람. 누구든지 발급. 그러면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과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겠죠. 자,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요거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해관계자만. 자, 부속 서류에 대해서 발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급 X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에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열람이 신청이 가능하다. 틀렸죠? 여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이해관계자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부에 대해서 열람과 발급은 누구든지. 그러면 자, 등기부 이해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면 틀려요. 발급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문제를 확인할 때 열람과 발급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하면서 등기부냐 부속 서류냐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19페이지 그 정도만 한번. 나머지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222페이지 한번 가보죠. 4번의 등기 절차 총론.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자, 프린터를 한번 오늘 보시죠.
자, 가로 안에 OX 표시하거나 가로 안을 채우세요. 그러면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답 안 보고. 자, 저는 칠판을 좀 지어놓을게요. 자, 1번은 어떨까요? 방조제입니다. 방조제의 제방은 토지대장이 등록한 후 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번은 뭡니까? 이건 5가 되네요. 1번은 이거 특히 조심해야 돼. 1번은 5죠. 자, 방조제 줄 쳐놔봐요. 방조제의 지목은 뭘까요? 제방이야. 제방. 토지죠. 그래서 토지라는 게 키워드예요. 토지. 그걸 건물로 건쳐놓으면 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로서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조심해서 달아놓고. 자, 여기에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충 공부하지 말고 자, 방조제는 그러면 등기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어때요? 방조제의 부대시설 이거는 안 돼요. 대충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조제냐 방조제의 부대시설이냐. 부대라는 것은 정착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 저 대충 해놨다가 대충 틀리지 말고 그럼 방조제는 토지다 건물이다. 토지 이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 결론은 1번은 5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옛날에 대충 공부해서 초창기에 제가 사법고시 들어가서 1년 차에 틀려버렸네.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경작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농작물은 경작자, 농작물은 경작자. 근데 농작물도 두 종류가 있어. 성숙된 농작물과 미성숙된 농작물. 그럼 성숙된 농작물은 경작자, 미성숙된 농작물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도 무조건 농작물은 경작자, 농작물은 경작자. 문제 따로 성숙된 농작물, 미성숙. 그래서 에라 모르게 찍고 나왔는데 영락 없이 틀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조되는 등기능력이 있지만 방조되는 등기능력이 없다. 그럼 1번은 5라는 거 다시 잡고요. 자, 2번 한번 읽어봐요. 자, 2번은 5가요, X일까요? 5입니다. 자, 유료 저장된 거 줄 쳐놔봐요. 자, 우리 판례를 이제 민법 선생님하고 저하고 트러블을 시키는 게 요 유료 저장된 거가 많아요. 유료 저장된 거는 토지에 부합된다면 그때는 등기가 안 돼. 그런데 그 뒤에 판례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유료 저장된 거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지분과 주백을 갖춘 유료 저장된 거라면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럼 봐봐요. 유료 저장된 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며 거기가 포인트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유료 저장된 거는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안 그랬잖아요. 유료 저장된 거는 등기 능력이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2번은 5가 되네요. 자, 3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3번은 X죠. 계약상 공용보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X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네요. 자, 4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5점. 자, 왜 그러죠? 자, 부대시설이죠.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5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5죠. 자,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요거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죠. 전유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 그러면 우리 3번하고 5번의 차이는 뭘까요? 3번은 계약상 공용 부분이고 5번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도와 계단은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네요. 자, 6번 풀어보시죠. 자,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권리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었더라도 등기사항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맞죠. 특히 조심할 거는 우리 등기는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 이 요건은 등기법에서도 중요하고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 됩니다. 6번은 5가 돼요. 자, 7번 풀어보세요. 자, 7번은 등기 기록이 멸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포상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러면 7번도 5가 되죠. 자, 8번은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전된 서류에 의해서 경려된 등기는 실체관계, 그게 포인트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에 부합된다면 그 등기는 뭐 할 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그럼 8번은 아주 잘했어요.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9번 한번 풀어봐요. 자, 9번은 건물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요.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완화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다 줄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O가 된다는 거. 건물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주고 있어요. 건물의 건축 시기, 구조 등에 관해서 표제비의 기재가 실체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사회 통념상 이게 포인트예요.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오케이. 그래서 O가 되네요. 자, 10번 한번 풀어보시죠. 어디가 포인트예요? 아니, 또 다시 한번 잡아봐요. 그거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 등기가 끝나버렸대. 등기가 끝나버렸대. 어디가 돼? 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는 뭐예요?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10번은 그러면 일단은 옵니다. 자,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X죠. 이걸 내자로 원칙 뭐예요? 이게 은닉행위네. 은닉행위. 그럼 은닉행위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죠. 그러면 11번은 결론적으로 X네요. 자, 12번. 자, 12번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요 이야기예요. 자, 한번 12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놔요. 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도 어차피 배울 거고 등기법에서도 배우게 돼요. 이게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예요. 봐봐요. A하고 B하고 거래를 해서 이미 등기가 끝나버렸어요. 자, 등기도 잔금도 치러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여기 B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어떻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자, 미성년자가 취소를 해버렸어. 그럼 등기가 이미 말소해야 되잖아.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A라는 사람이 불만을 제기해봤어요. 내가 미성년자하고 거래한 건 내가 잘못했다. 근데 선생님, 판사님, 근데 말소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줄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 명의회복 등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라는 의미, 그러면 말소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해놓은 거, 그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원래는 말소하고 이전 등기하는 두 단계가 필요한데,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봐봐요. A가 B한테 팔아서, B가 C한테 팔아서, D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원인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원인 치료 온다고 생각해봐요. 등기를 봐봐요. 말소 이전, 말소 이전, 말소 이전. 몇 단계? 3단계죠. 그런데 한 단계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실익이 발생해.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 명의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원인 무효인, 원인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래는 말소해야 되나?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거기까지 잘라서 딱 이걸 딱 설명은 이게 바로 진정 명의회복 등기다. 그럼 진정 명의회복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로 무효가 된다. 어때? X 무효가 아니라는 거. 그럼 12번은 그러면 X가 되고요. 근데 요 12번과 관련돼서 거기 맨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다 한번 어차피 다음 주에 배우기 위해서 미리 예습 좀 하고 갑시다. 자, 우리 민법에서 입증 책임이 어렵듯이 우리 등기 청구권이 무진장 헷갈려요.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써놔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등기 청구권은 뭐가 있다? 물청과 채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걸 하나 배워요. 자, 이렇게 떠나요. 물권자라고 써요.
자, 물권자가 주장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야. 간단하게 채권자가 주장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야. 1단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써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이때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러면 실체관계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그때는 채권적 청구권이야. 근데 우리 실체관계가 뭘까요? 실체관계가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에다 이렇게 써놔요. 실체관계는 실소유자야. 자, 그러면 요 등기는 등기명인이라고 써봐요. 등기명인.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등기 청구권의 물청은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불일치하면 물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실소유자의 등기명인이 일치하면 이때는 채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따져놔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몇 개 응용을 한번 해보자.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이것이한테, 자, A가씨한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C가 보니까 A집에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 B와 짜고 이렇게 등기까지 마무리해버렸어요. 자, 이게 몇 조죠? 108조. 통정허위 표시죠.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등기는 B. 일체, 불일체. 불일치하죠. 그럼 문제 나가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 어때? X.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 A가 B한테 뭘 요구해야죠? 말소죠. 써요 이제. 말소. 이 말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통상 뭐라는 거예요? 이때는 물청이야.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물청이라는 거야. 또 하나 적어놔요. 자,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물청이야.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물청입니다. 통상이에요. A 조건이 하나 있기는 해요. A 조건은.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잘 배웠네요. 자, 점유 취득 시효를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소유권자예요. 20년. 어리라는 사람이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했어요. 소유권자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어리 취득하죠. 아직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등기명인도 지금 누구죠? 갑이죠. 일체, 불일체. 자,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채청이, 물청이. 채청이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에서 뭐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의미한다. 어때? X. 이때는 채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른 그러면 갑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할까요? 이전. 그래서 써요. 자, 이전. 자, 이전과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채청이에요. 채청. 근데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12번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봐봐요. 진정명예회복 등기에서 봐봐요. 그때는 이전이야, 말소야. 이전이잖아, 이전. 근데 그때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전은 뭐다? 채권적이죠. 그러면 봐봐요. 진정명예회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야. 그때는 뭐예요? 말소의 의미거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진정명예회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어때? X. 그게 포인트야. 그게 바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전과 설정이 들어가서 뭐예요? 이거는 채청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특히 이제 민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등기법에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민법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게 등기 정권이 있는데 물청과 채청이 지금 헷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요 12번 가지고 운을 띄우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요? 진정명예회복 등기. 나머지는 전부 채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청, 물청. 채청.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물청.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채청. 법정 지상권에 대한 등기 청구권, 물청.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이라니까. 자, 그래서 아주 오늘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자, 12번은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X가 되네요. 자, 13번 풀어보십시오. X죠. 무슨 생략 등기죠? 모두 생략 등기네. 제목을 붙여요. 거기 모두 생략 등기. 자, 그러면 13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네. 자, 14번입니다.
오죠. 표제부 등기네요. 표제부 등기는 이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맞네요. 자, 15번은 어때요?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X죠. 자,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는 무효가 돼. 그래서 후등기가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법설에 따르고 있다라는 거. 중복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는 아주 자세히 또 설명이 돼요. 그래서 15번은 결론적으로 어디가 틀렸어요? 후등기가 무효. 그러면 후등기를 전제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결론적으로 X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개 배웠어요. 우리 입증 책임이라는 거 그거 따로 정리해서 잘 해놔요. 그다음에 오늘 또 아주 중요한 걸 배웠죠. 이게 진짜 제일 헷갈리는 게 지금 법에서 입증 책임하고 등기 청구권이 헷갈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2개 입증 책임하고 등기 청구권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오늘도 출석을 많이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인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직접 우리가 오프를 들어줘야 된다는 걸 이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